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 100145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주는 외국인 입국 중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100145 포고문에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라고 진단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실업률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미국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 따르면 숙련공을 대상으로 하는 H-1B 취업 비자를 포함해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L-1 비자, 특별한 계절 노동자를 위한 H-2B 비자, 문화교류, 특히 인턴들에게 주로 발급하는 J 비자 등이 중단됩니다. 단 영주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식품공급망 종사자, 그리고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인물로 결정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5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미국 시민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포고 100145는 동부표준시로 6월 24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비자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슬랙 등이 소속된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는 행정부에 고숙련 외국인 전문직 취업 제한을 자제하라면서 이러한 제한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아마존은 H-1B 비자를 3,000명이나 받았고 구글도 2,700여 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800여 명, IBM과 애플도 1,300여 명의 직원들이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등 일부 실리콘밸리 고위 임원들은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H-1B 비자의 경우 현재 8만 5천 개를 복권 형식으로 추첨해주고 있던 것을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신청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그동안 꾸준하게 줄어들었던 입원 환자 수가 경제 재개 이후 서서히 늘어나 어제는 다시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5월 1일로 1,500명이 입원했던 것인데요. 계속해서 줄어들던 입원 환자 수는 지난 6월 7일 788명으로 바닥을 친 이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20일인데요. 그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입원 환자 수가 1,000명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검사 수가 늘어서 확진자 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11 얼라이브 방송이 만든 그래프를 보면 검사자 수와 확진자 수 사이의 관련성은 적어 보입니다. 검사자가 3만 명을 넘어섰던 5월 17일과 5월 25일보다 상대적으로 검사자가 적었던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한인 교회들이 주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로 속속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프라미스 교회에서 지난 7일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인 교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은 9일, 또 다른 한 명은 11일 확진 소식을 교회 측에 알려왔는데요. 최승혁 담임 목사는 7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과 교육자 72명 모두가 검사를 받았고 그중 지난 19일 현재 51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21명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당장 12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데요. 최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교인들이 모두 증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단체 활동이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 한반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턴은 재임 기간 겪은 각종 외교 안보 현안에 관한 일을 책으로 썼고 백악관은 국가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된 상황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17쪽짜리 서류를 보면 백악관은 570쪽에 달하는 볼턴의 책 내용 중 415곳가량의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사안을 다룬 2개의 장에서만 110개가 넘는 수정 및 삭제 의견을 냈는데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진위를 떠나 이를 책에 담는 것 자체가 외교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볼턴이 기밀누설 금지와 관련한 고용계약을 위반했고 기밀정보 삭제 등 회고록 출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며 출판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출간을 막기에 너무 늦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관광 명소인 선사시대 유적 스톤헨지 인근에서 구멍들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세인트 앤드루스, 워릭, 브래드퍼드 등 6개 대학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듀링턴 월스 유적지 주변에서 선사시대 구멍 2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구멍들은 듀링턴 월스를 둘러싼 2km 지름의 큰 원 모양으로 분포해 있으며 이들 중에는 땅속 5m 깊이에 묻힌 너비 10m가량의 거대한 구멍도 있습니다. 연구팀 리더인 빈센트 그래프니 교수는 구멍들이 스톤헨지가 지어진 시기와 비슷한 4,500년 전 만들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면서 영국에서는 전례 없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오는 7월 10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조기 총선을 치른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리셴 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총선을 치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총선을 치르면 되지만 리 총리가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미리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차기 총리감으로는 지난해 5월 재무장관에서 부총리로 승격한 헝스위 킷이 유력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두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지만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구매한 준비물자 내역과 22일, 23일의 풍향 등 재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단체 회원 6명이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통일부는 이 주장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풍선이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km 떨어진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지만 소책자, 달러지폐, SD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합니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국은 지난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과 2012년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 세계 무역체계를 조율하는 WTO 수장이 되면 국제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전망입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출사표를 낸 후보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6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 500만을 돌파한 이래 4년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1인 가구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1인 가구의 40%는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1인 가구의 60.8%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셈인데 이는 고용률이 낮은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취업한 1인 가구의 경우를 보면 3명 중 1명꼴로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 취업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전년보다 3.3% 줄어든 반면 200에서 300만원이 0.3%, 300에서 400만원이 1.7%, 400만원 이상이 0.9% 증가해 1인 가구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